성적 흐름을 봤을 때 5대3인데 이 3명은 절대 안 바뀌어. 다 상관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만큼은 절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죽어도 안 된다. 이 국군통수권자가 지금 구치소에 나와 있지만 지금 손발이 다 묶인 상태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민주당 또 패널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계엄령을 본 윤 대통령이 내렸지 않냐. 그러면 이런 비상사태, 이 산불이 크게 나야 비상사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나봤잖아. 어떤 게 쉽게 말해서 29명을 탄핵시켰어. 그것도 행정부에 있는 검사, 감사원장 완전히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나라를. 정말 진짜 재난사태인 거예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고 재난사태다. 이걸 판단하는 거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쉽게 말해서 탄핵을 시켜갖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언론에서 비상사태고 뭐 민주당이고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세대가 없고 사법부는 좌파의 카르텔에 다 깔려서 무죄 선고나 때리고 뻔한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 눈 감거나 임기 마치고 연금 문재인처럼 어떻게든지 뭐 깜빡 안 갖고 이렇게 해서 연금 타먹고 김건희 여사하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살아도 됐어요. 왜 했겠냐고.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인 중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동동거리고 있겠어요. 이 불나고 나서 이 사태를. 말 그대로 진짜 저도 703 나왔지만 군대에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맨날 산만 타는. 예를 들어서 제가 703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0km 구보, 그 다음에 2시간 태권도, 특공무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산악훈련이에요. 제가 인제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500m, 1500 얕은 산이 1500이에요. 그걸 아침에 꼭대기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산 타는 데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특수부대, 지금 특수부대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702, 703, 707 인제에 있는, 인제 쪽에는 지금 703이 있고 그 다음 702가 있고 경기도에는 707은 수도권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수색대 있다고. 특수부대. 이 부대는 다 산만 타는 거야. 근데 진화 훈련을 안 해서 투입을 못 한다. 웃기지 않아요? 소화기만 있으면 되지. 진화 훈련이란 건 맨날 산만 타는데 그게 이 최상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살이는 거야. 이럴 때는 대통령이 진짜 비상계엄을 때려서 군부대 쉽게 말해서 지휘관들한테 하달해서 내가 책임질게. 산불 끄자. 한 10만 명 투입해. 특수부대원한테 배낭에 조그만 소화기 2개만 지고 얼마든지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 투입해가지고 작은 소화기 갖고 뿌리면 다 꺼져. 하루면 끌 수 있어요. 못하잖아. 아무것도. 그 잔불정리 10만 명 해봐요. 물론 전방에 있는 병력은 뺄 수는 없지만 후방에 있는 병력은 얼마 뺄 수 있어. 그리고 특수부대는 산에 직접 올라가서 끄고 나머지 쉽게 말해서 일반 사병들은 일반 병가 뭐 공병대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군대에는 공병 다 이 큰 사회가 똑같아. 안에 다 있어. 공병은 쉽게 말해서 길 터주고 장비 가지고 땅 파고 일반 사병들은 잔불 처리하고 그럼 하루면 될 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 최상병. 군인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지휘관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 이제 앞으로 재난사태 일어나면 지휘관들이 몸살인을 하고 절대 병력 투입 안 한다. 지금 현상이 그 현상이에요. 지금. 참 답답해갖고 또 이 정치 얘기를 좀 했는데 어이없는 일이 저는 사실 다 살아봤어요. 박정희 시대 때 어렸을 때 살아봤고 전두환 때 살아봤고 이 대통령 다 살아봤어. 지금까지 60 넘는 이 시기까지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또 상식이라는 게 있고 국민들이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재판이 판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서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저는 사실 쉬는 날은 없어요. 365일 아마 구정날 하루 쉬고 추석날 하루 쉬는데 세금은 다 내. 근데 내가 이 낸 세금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당대표 쉽게 말해서 판결 받는다고 한 60명이 쭉 서가지고 뭐 당대표 지키라고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세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세금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재난지원금 우리가 추경 도와줄 테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망원역이 석방해. 지네들 돈이야? 국민 세금이에요. 지네들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쓰라는 돈이 아니라고. 지네들 돈처럼 생색내고 있어. 그리고 쉽게 말해서 산불 난 현장에서 사진이나 찍고 앉아있고 그래서 분통 터져가지고 내 창고를 타고 있는데 불 끌어가자. 그랬더니 저쪽 사람들이라 뭐 답답하네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에서는 지금 운 맞추는 걸 한번 봐드릴게요. 아무리 이제 사주가 좋고 운이 좋더라도 이사주는 이제 어쨌든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여자한테 남자한테는 이제 부고환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술 같은 거 이제 해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 사주다. 신장 쪽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병이 있어. 화가 너무 없으면 심장의 기운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렇게 쾅쾅쾅 안 뜨니까 피가 모세혈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 쪽으로 이제 나이 들수록 안 올라가거든. 그러면 치매가 걸릴 위험성이 있고. 근데 이런 화가 많은 사람은 치매는 안 걸려. 근데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정도 화가 많으면 사실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기름진 음식이 혈관에 껴. 그러면 피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 압이 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제가 볼 땐 안경 쓸 걸로 알고 있는데 눈이 나빠서 이 근시가 아니고 안압이 높은 거야. 그러면 눈을 자꾸 때린다고 이렇게. 피가. 그러면 안압이 높아지니까 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피가 너무 빨리 젊을 때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 근데 예를 들어서 막혀 혈관이. 근데 나이가 들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막혀 있으면 어때요? 빨리 돌아가는 압이 세기 때문에 터져. 그러면 이런 사주는 뇌출혈을 조심해요. 그러면 대운에서 지금 대운은 좋네요. 어쨌든 지금 물이 들어와 있어요. 피가 오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60, 61, 63, 64, 65세부터 지금 물이 들어와 있어요. 피가 오고 있다. 큰 60% 대운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이야. 그럼 어쨌든 1년 후는 또 불이 들어오니까.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화는 사유화금 삼합이 돼. 그래서 금생수가 되거든. 그래서 일단 운이 좋다. 근데 내년에 운이 조금 나빠요. 뭐 어쨌든 대운은 좋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전원 합의체로 해서 진짜 똑바른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 정말 스트레스 안 받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고,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궁합이 좋아요. 윤 대통령한테 피해주는 일은 없을 거고 아마 도움이 알게 모르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마흔여기가, 이 마흔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영배가 6대 이어갔으면 벌써 3월 14일 날 벌써 판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3명, 내가 볼 때는 5대 3이에요. 제가 이렇게 청지 흐름을 봤을 때 5대 3인데 이 3명은 절대 안 바뀌어. 그때 아마 쭉 풀어봤을 거예요. 다 상관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흔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때 제 방송 그 헌법재판관 사주 풀어볼 때 이 사람만큼은 절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죽어도 안 된다. 그게 제가 얘기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을 거예요. 뭐 요 근래 얘기한 게 아니고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마흔여기는 윤 대통령한테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잡하기 때문에 풀기가 싫었어. 근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운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운이 좋아서 됐어. 그럼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마흔여 사주를 풀어봐서 운이 나빠서 헌재 재판관이 안 돼. 그러면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좀 5대 3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사주를 한번 운을 어떤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사주를 보면 운이 참 좋게 흘러왔어요. 제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원래 좌파들 사주들은 별로 안 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어쨌든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사주에서는 신은 모르니까 개수가 2개가 있어요. 개수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 이렇게. 그러니까 계곡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는 이제 계곡물로 봐야 돼요. 쏜살 같은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는 금이 많아. 이제 신중에 있는, 쉽게 말해서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한마디로 이 금은 지하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쇳가루, 철분이 많은 그런 쇳가루가 많이 함유된 지하수가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사주에서는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요. 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사주를 풀면은 그림을 그리면 내가 필요한 게 뭔가 그것만 알면 풍수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많은데 이걸 막을 땅이 없어. 근데 묘목 안에는 큰 소나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꽃나무가 있고 감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근데 햇볕도 없어. 그러면 답은 딱 나오겠죠. 이 사주는 어쨌든 물을 막을 수 있는,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거고, 또 이 햇볕이 있어서 어쨌든 이 물을,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야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러면 이 나무는 쉽게 말해서 목이 더 들어올 때는 땅이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이 깨진다. 그럼 여기에다 육친관계를 붙이면 돼요. 특히 이 일간의 성격이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계율주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30몇 년 동안 이 계율주들은 남한테 배려를 되게 잘해요. 그럼 여자들이 이 계율주에 빠지면 정신없어.
그렇다 해서 여자한테 막 돈 쓰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쓰면서 10만 원 효과를 내. 이벤트 같은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나서 이 특히 개일주들은 여자 같으면 개일주면 기생팔자예요. 뭘 해달라고 요구는 절대 안 해. 근데 만남 이상에 뭘 해줘야 돼 자꾸. 해주게끔 만드는 게 이 개일주예요. 그러면 이 물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라 하면. 그래서 물이 많으면 어때? 이 불이 꺼지겠죠? 이 불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고. 이런 사주는 절대 여자한테 돈을 안 써요. 왜냐면 이 불이 나한테 필요하거든. 그렇지만 여자는 좋아해. 도움이 되고. 이런 사주는 항상 여자들이 도움이 돼요. 이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햇볕이 없기 때문에 이 물들이 서로 이런 사주도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운이 나쁠 때는 부모를 갈라놓는 사주다. 왜냐면 인성하고 이 재성이 보통 10대 7%가 이렇게 되면 부모를 갈라놓는 사주.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이런 사주는 절대 태교를 잡으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이후로 또 운이 또 되게 좋았어. 그거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아버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물을 막아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니까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럼 이 사주도 어쨌든 성격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상관을 갖고 있고 식신을 갖고 있거든. 그렇지만 이 사주도 이 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되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일할 때는 욱하는 걸 많이 자제를 해요. 그리고 이 개일주도는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예지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직감, 예지 이런 쪽이. 그래서 이 무속인들도 이 개일주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자식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관운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관직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상관, 식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근데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표현이고 진로고 사업체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별로 이렇게 막 나다니고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가면 어때? 땅이 갈라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화나 토가 돌아야지 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는 을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4월 말까지는 어쨌든 을목의 기운이 강해요.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대운은 좋게 올랐어요. 15살 때까지는 금으로 살았어. 지하수가 올라왔어요. 어렸을 땐 되게 뭐 부모도 갈라놓고 되게 안 좋은 사주였는데 16살 때부터 토가 들어왔어요. 기미, 무호, 토, 화, 토, 화토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을 좋게 살아온 사주예요 운을. 근데 사주는 약간 찌그러진 배야. 좋은 사주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운을 워낙 잘 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뭐가 들어왔냐면은 을묘예요. 앞으로 한 20년 동안 이 나무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근데 왜 헌재 재판관에 됐을까? 작년에가 진토였어요. 5월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헌재를 찾다 하니까 이거 완전 좌파거든. 그래서 부장판사급인데도 헌재 지금 추천이 된 거예요. 이 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대운에서 나무가 들어왔는데 올해가 5월 달까지는 나무가 들어와요. 4월 말까지는. 그럼 이 땅이 다 갈라지겠죠. 그럼 절대 관직을 얻질 못한다. 직업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4월 말까지는 절대 임명이 안 된다.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또 희소식이겠죠. 근데 4월 말이 지나면 사화가 들어와요. 그러면 지장간에 이 무토가 들어오니까 아마 5월 초쯤에는 임명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 아마 이제 판결이 나겠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거다. 근데 선고가 내려져야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사화 중에 이 무토가 들어와야 이것도 또 청기인가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근데 제 방송을 보고 역으로 또 그거를 또 이용한다고 또 민주당에서 이용하니까 그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날짜까지 얘기해 주니까 윤 대통령한테 조금 안 좋은 경향도 있으니까 청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제가 안 하려다가 저도 궁금하고 선고가 이제 언제쯤 내릴 건가 이것도 궁금해갖고 이제 풀어보는 건데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5월 달부터는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아요. 운으로 봤을 때. 대신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나빠요. 왜냐면 윤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그만 땅에 햇볕이 없는데 이 사주는 금이 많아. 서리가 많아. 거기에 피가 내려. 그럼 이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절대 제가 이 사람만큼은 근데 최대행이 쉽게 말해서 기가 어떻게 알고 제 방송을 봤나? 이 사람은 임명 안 한 거예요. 두 사람 임명하고. 이게 또 신의 한 수예요. 거기에 지금 아주 좌파인 정계선이도 들어갔지만 조한창이라는 사람은 제가 사주를 풀었는데 괴강해. 아마 지금 헌법재판관 사주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말도 없고 이러지만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상관이에요. 거기에 괴강이기 때문에 머리도 회전도 빨라. 그리고 남이 함부로 이렇게 근접을 잘 못해요. 괴강들은. 그러니까 문영배가 아마 속 좀 썩을 거예요.
제 바람은 저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를 겪어봐서 알아요. 5분의 1의 진짜 사회주의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때는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살아봤겠지만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 그거 없었어. 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없는 이 100일 동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해요. 오직 했으면 계엄령을 때렸을까?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짙어져요. 이러니까 이 사법부가 이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이러니까.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물론 윤 대통령 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필요한 기운이 많아서 좋아하는지.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건 이 트럼프에 오늘도 지금 25% 관세 매겼어요. 자동차 아무런 힘도 못 써. 현대자동차는 31조를 투자했는데 관세 뼈 맞았어. 한국에서 어쨌든 지금 만든 차는 다 25% 관세를 내야 돼요, 미국에. 근데 아무런 조치를 못해. 트럼프도 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트럼프하고 궁합이 좋은 윤 대통령이 빨리 나와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진핑하고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시진핑도 화가 많거든. 그러면 적절히 3자 외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거기에 이렇게 재난 사태가 안 벌어져요. 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불로 인한 재난은 없을 거라고. 그 재난이 있었을 때 저는 윤 대통령 같으면 그럴 거예요. 완전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사주들은 사실 관에 대한 직업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 근데 윤 대통령은 햇볕이 많은 거야. 햇볕이 필요한 거야. 그럼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고. 그냥 관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애국심은 강해. 어떤 대통령의 연연해서 그럴 뿐은 아니에요. 대통령에 물러나더라도 군 투입해서 불 끄고 군 장병 다 피면 내가 책임져, 이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빨리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 이제 초등학생들도 누가 과연 이 나라를 망치는 세력인지,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쉽게 말해서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걸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 100일 동안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변환점, 항상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빨리 복귀하면 바로 나라가 안정이 될 거예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